삼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주식 사고 싶어서 손가락이 간질간질 몸이 근질근질 하실 텐데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매수 신호가 아니고요. 제가 6월 2일 목요일 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침까지 경기도지사 투표 결과 확인하고 한잠도 자지 못하고 주식시장을 째려보고 있는데 증권 프로그램 하단에 뉴스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6월 1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JP모건 CEO가 증시에 허리케인이 불어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옌병 아니 뉴욕 증시가 한낱 JP모건 CEO 발언 때문에 하락했다고요? 이 사람이 이런 발언들 원투데이 합니까? 이 사람 지난 2월 달에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6번, 7번 할 거다 이런 발언들도 하고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사람의 발언이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기사가 떴을까? 제가 제목만 보고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보지도 않았어요. 같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기사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그 기사를 쓴 기자나 혹은 그 기자가 그런 기사를 쓰게끔 만든 어떤 그 전문가가 지금 시장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주식시장이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빠지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JP모건이 이런 흉측한 말을 했네. 이 사람 말 때문에 빠졌네라고 포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6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6월 2일 목요일 3대 지수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33, S&P 500이 1.84, 나스닥이 2.69% 상승했어요. 크게 상승했죠. 자, 여러분 6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 왜 상승했습니까? 미국의 경제지표 중에 ADP 민간고용지표가 부진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됐대요. 여러분, 자, 이성줄을 꽉 잡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고용지표가 부진했어요. 하물며 반토막 났어.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대기업의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된대요. 이게 뉴욕 증시가 상승할 만한 재료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악재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증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우리도 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종종 해드리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플랜을 짜고 그 플랜대로 잘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계획이나 그 스텝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막 섞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증시가 그렇습니다. 증시가 여러분 작년 연말에 2022년 증시 어떻게 봤습니까?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올해 증시를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리오프닝 관련주들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늘길이 열리고 도시가 봉쇄가 해제되고 그리고 영업시간이 이제 다시 다 원래대로 가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갑자기 막 연준이 금리 인상을 50bp 하고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유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꼼꼼히 좀 체크해 보면은요. ADP 민간 고용 지표 전달 대비 12만 8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달에는요. 3월 달 대비 24만 7천 명 증가했으니까 증가량으로 봤을 때 거의 반토막 난 거죠. 그런데 왜 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거의 증가세가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가 뉴욕 증시를 상승시켰는가? 바로 만약에 고용이 부진하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5월 29일 일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특히 중요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자. 만약에 그동안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달 동안 경제 지표가 꺾였었는데 만약에 꺾였던 경제 지표가 일시적으로 잘 나온다면 연준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할 것이고 만약에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과연 부진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구나. 금리 인상 후퇴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의 수 하나. 두 번째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가 되는구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날 6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제가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경우의 수 중에 경제 지표가 부진했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완화로 금리 인상 후퇴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오른 거죠. 그죠? 자, 나머지 경제지표 보면은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1,000명 감소해서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5월달 감원 계획이 전월 대비 14.7%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 ADP 민간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거의 매달 전월 대비 50만 명씩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증가세를 꽤 몇 달 동안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반토막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인가요? 2월인가? 왜 백신 처음 개발되고 백신 맞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도시를 오픈했습니다. 그죠? 마스크 벗고 영업 해제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언론에서는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백신 보급이 빨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조만간 영업을 해제하고 마스크를 벗게 하고 이제 이런 그 이슈들이 먼저 반영이 되면서 기업들이나 혹은 이런 그 소매업 이런 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영업 하신다면, 뭐, 치킨집을 하신다면, 이제 영업이 곧 정상화되니까 지금은 내가 혼자 하는데 영업이 정상화되고 그러면 직원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뭐 두어 달 정도 뒤에 영업이 풀리더라도 지금 이렇게 미리 사람을 좀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반영되다 보니까 작년에 고용자 수가 50만 명씩 막 증가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반토막이 됐느냐, 계속 그리고 반토막이 나느냐, 이제는 이제 드디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미국은. 자, 그러면 6월달 FOMC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지금 6월 3일 기준으로 11일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입에 자물쇠를 잠그기 때문에. 그러면 이날 나온 발언들을 보면은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상 경로에서 일시 중단 가능하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닌데, 우리 9월 달에 금리 인상 계속 할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준 의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9월 FOMC 회의에서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전제 조건으로 지금 6월이니까 9월이 되려면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힌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6월달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99.3%, 거의 6월달에 50bp 한다는 얘기겠죠. 7월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89.5%, 9월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61%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최근에 금리 인상 관련된 연준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뉴욕 증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증시에서 50bp 금리 인상은 굉장히 큰 폭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여러분 5월 달에 연준이 5월 초에 금리 인상 50bp 했을 때 금리 결정을 한 당일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둥 하면서 증시가 상승했지만 하룻밤 자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아이고 금리 인상은 증시에 안 좋지. 그리고 다시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증시가 많이 빠졌고 고점 대비 20% 30% 빠지면서 가격이 싸지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꾸 시장은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냐면 6월달 50bp 금리 인상, 7월달 50bp 금리 인상 딱 두 번이죠. 그리고 8월달에 FOMC 회의가 없으니까 9월달, 11월달, 12월달 남은 3번의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에서 1%까지인데 미국의 적정금리가 2%까지 연말까지 잡는다면 6월 달에 50bp, 7월 달에 50bp, 합의 1% 이렇게 인상만 하면 빨리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확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러면 금리를 동결해서 꾸준히 유지한다면 금융시장의 충격도 일시적으로 그냥 감당하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연말 됐을 때 2% 정도의 기준금리를 쭉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실 지난주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6월 달에 50bp, 7월 달에 50bp 두 번의 금리 인상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9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는 얘기가 자꾸 튀어나와요. 지난주 뉴욕 증시가 한 주 동안 3대 지수가 6%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6월달 50bp, 7월달 50bp 연달은 빅스텝의 금리 인상이, 그리고 미리 5월달에 금리 인상 50bp 한 것까지 포함해서 5, 6, 7, 3개월 연속 50bp씩 금리 인상을 3번 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고 깊게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빨리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꽉 잡고 하반기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야, 이것 때문에 그나마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또 9월달 금리 인상 이야기가 스멀스멀 기어 나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9월달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일축했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 9월달 FOMC 회의에서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6월달부터 연준은 대차대조표를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은 9월 달에 금리 인상 할 수 있어 라고 발언을 하고 있지만 6월 달부터 대차대조표 축소하고 그리고 이미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경제지표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9월 달 이후로는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발언을 하는 거죠. 특히 이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오펙과 오펙 회원국들이 비오펙,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러시아를 제끼고 증산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포함시키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중단된 상태니까 아무리 오펙과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우리 증산해요 떠들어대도 결국 러시아는 감소인데 저게 뭐야? 저 증산하는 거야? 저게 다 또이또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증산에 대한 재료가 희석되어 버릴까봐 아예 일시적으로 러시아를 빼놓고 오펙과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증산하겠다. 그럼 이 재료가 국제 유가를 다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7월달, 8월달 2달 동안만 하루에 64만 8천 배럴을 증산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준 의원들은 물가가 잡힐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금리 인상 6월달, 7월달 50bp씩 하고 그리고 9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야라고 하지만 이들의 생각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긴축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이렇게 주식하시면서 이렇게 연달아 3번의 50bp씩 금리 인상하는 그런 때를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으니까 금리 인상을 당연히 해야 돼, 물가를 잡아야 돼,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증시에 주는 어떤 충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투자자들을 세뇌시킵니다. 어떻게 세뇌를 시키느냐? 경제지표가 부진한데 그 부진한 경제지표를 경기 침체라고 해석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완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7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9월 달에도 하겠다 이거죠. 저는 지금 얘네가 투자자들을 굉장히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7월달, 8월달 2달 동안 증산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증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이날 상승했습니다. 왜 상승했느냐? 첫 번째,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대요. 지금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유가를 많이 사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날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어들어서 유가가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짜 유가가 상승한 이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증산하기로 한 기간이 달랑 2달이에요. 7월달, 8월달 2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러시아를 제껴놓고 오펙과 오펙 플러스 우리 증산해요라고 얘기하지만 러시아는 수출을 못하는데요. 아니
며칠 전에 유럽연합에서 해상으로 들어오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 올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 90%까지 금지시킨다고 했잖아요. 러시아는 산유국 중에서 2등, 3등 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오펙과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7월달, 8월달 2달 동안 증산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산 원유 수출 금지되는 한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국제유가가 공급 차질 우려감 때문에 저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증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막 5월 31일 날 빠졌다가 또 6월 1일 날 막 또 빠지고 갑자기 또 막 6월 2일 날은 또 막 올라가고 막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증시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봐야 될 게 뭐냐면 경제 지표는 확실히 꺾였답니다. 그죠? 경제 지표가 꺾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아직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는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그런데 과연 이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것을 경기 침체냐, 인플레이션 완화냐, 과연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증시가 올라가고 빠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요,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그거를 경기 침체라고 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의 말대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면 9월달 금리 인상 타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에게 경제 지표가 꺾인 것을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완화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자기네들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뒤로는 증시에 굉장히 악재인 금리 인상을 계속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정될 때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아유, 미쓰리 네가 너무 걱정병에 걸려서 그래. 너 걱정 인형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주식시장에서 걱정 인형으로서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지를 때가 있고요. 조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증시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것도 증시의 악재죠.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거는요. 그들이 생각했던 목표치에 도달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경기 지표가 꺾이니까 경기 침체가 올까봐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신경제 시대에는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약발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증시에서 분명히 3월달에 25bp, 5월달에 50bp, 6월달에 50, 7월달에 50.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네들은 경기 지표가 꺾이는 걸 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완화라고 포장시켜 놓고 자기네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50bp씩 금리 인상을 해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신흥국들은요. 그리고 그들이 언제까지 그 경기 지표 꺾이는 거를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어요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순간 경제 침체인데라고 하겠죠. 지금 당장이야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했던 것이 이제 미국의 고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일자리 이제 가질 사람은 다 가졌다. 그 정도까지
너그럽게 이해가 되지만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지표들 부진이 누적이 되면 이거 경기 침체인가 보네?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그 고민을 하려고 막 하는데 막 신흥국에서 막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시면 사시면 돼요. 전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느 순간 뭐 JP 모건이 뭐 허리케인이 올 거라고 했는데 뭐 허리케인까지는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연다는 금리 인상이 증시에 한번 툭 하고 충격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고 딱 봤더니 어머 세상에, 어떻게 금리 인상을 이렇게 연달아 할 수 있어, 어머나 세상에, 이럴 때가 올 거라고요. 그럼 그때 증시가 툭 빠지면 이제 그때 가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도 놀라고 증시도 놀라지만 연준도 놀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준이 왜 놀랄 수밖에 없냐면 이미 경제 지표가 꺾였거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자 이겁니다. 저는 그 타이밍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여 지금 매수하고 싶어서 손가락이 간질간질 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6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만약에 6월 3일 금요일 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ADP 민간 고용지표처럼 또 부진했어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이거는 경제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과정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다음 주에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제 입닥치고 있을 때가 돌아오는 타이밍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서 가만있어 봐, 이거 이렇게 경제 지표 꺾이고 있는데, 일명 부드럽게 얘기해서 완화되고 있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겠어? 뭐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6월 4일 토요일에 과연 노동부에서 고용지표를 어떻게 가지고 나오는지, 그리고 또 증시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어떤 핑계를 댈지 한번 그 딴지를 거는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6월 1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거는 JP모건 CEO 발언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고요. 6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거는 ADP 민간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해서 상승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